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크라켄 관련된 이슈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해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 주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또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된 이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부분도 덩달아 조정 시기를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덩달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녹화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당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욕처먹고 이때 당시에도 이야기하고도 욕처먹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약세에 있는 추세는 계속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들어가는 강도가 셀 것이냐 아주 적을 것이냐 이거 판단하기에는 저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그래도 이 조정에 있는 시기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좀 있다. 그건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시장에 따른 분위기로는 미국에서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최소 20%의 소득세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립토 환경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형태로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 실업보험 청구 지표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또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에 또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된 이번에 물가 지표가 또 나와 준 게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V자로 쫙 나와줌으로써 이제는 코로나 부분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미치는 원자재 시장에 있는 물가에 또 미치는 영향이 미국한테도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패턴의 정책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 계속 희망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미국의 5월달 비상상태 종료 선언에 따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네,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그 큰형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어느 시점에서 해줄 것이냐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이 한번 할 때마다 90일씩 연장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연준 위원들에 따른 언급의 빈도가 긴축에 따른 언급 빈도가 계속 강도를 높게 가지고 있었던 게 덩달아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중심이 조금 더 힘이 빠졌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 추이, 실업률 추이가 매우 좀 잘 안 나와준다라고 해도 임금 상승률 추이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한 고비는 조금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주제 내용을 또 보게 된다고 하면 크라켄 관련 내용인데 이게 크라켄이 미등록 유가증권 거래를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EC와 3천만 달러 과징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게 좀 큰 파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증권 아니어서 신고 등록 의무 없다라고 과거에 그런 주장을 좀 했었는데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SEC의 동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크립토에 관련된 거래소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진행이 있었던 결과가 이제 막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까봐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스테이킹 서비스 진행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어떠한 액션으로 또 작용이 될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EO가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맞서서 고객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는 코인베이스의 경제적 자유에 경제생활에 각 개인의 스스로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쌓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는 문제없어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야 되겠죠. 패를 까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냐면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오기 전 때부터 디파이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미 눈치를 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100개의 이더리움 고래 지갑도 24시간 W2더나 AW2더 쪽으로 대량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상위 또 보게 되면 이 상위 디파이 부분도 리도, 메이커다오, 커브, 웨이브 쪽이 좀 더 많이 올라와 주었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도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이제 디파이 쪽이 조금 더 우회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은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했다. 반등을 했다라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예, 대부분 이제 기존의 코인을 또 매도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앞으로 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나는 단타쟁이다, 나는 트레이더 쪽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스팀 달러나 가스, 업비트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스나 스팀 달러 쪽이 갑작스럽게 많이 튄다, 또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게 많이 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추세가 일주일 이내 어떠한 변동성이 매우 크는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이쪽이 너무 강세를 보여주면 그 다음의 추세는 약세가 좀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입출금 상태가 닫혀서 그런 효과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균치를 제가 비트코인과 빗대어서 다른 이제 대형 코인들과 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내비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산업의 메타버스 팀을 해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타로만 좀 힘은 약해요. 메타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이 과거에 뭐만 갖고 있었죠? 소프트웨어에 있는 중축 매개체 빼놓고는 뭐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막 하드웨어 쪽에 누군가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돌파구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실적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곡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마소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메타버스에 있는 힘은 조금 더 약세이고 이쪽의 성장성은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히려 AI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메타는 메타 나름대로 이제 외로운 길, 외길 인생으로 이제 메타의 시너지 효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타버스 코인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갈 확률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옵션으로 이제 증권형이나 뭐다 이런 조각적으로 가서 뭐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해당 조건을 다 맞추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좀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반감기 진행률 69%의 기적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는데, 대충 반감기가 69%였었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의 올해 세 번째 롱의 청산 규모가 되게 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센 효과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추세는 여전히 약세일 수밖에 없다. 2월 달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요. 4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최소 0.1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1 비트코인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건 이건 주식이 아니죠. 예, 그냥 0.1 비트코인이라도 제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부자들은 여기에서 중위 부자들이 상위 부자, 중위 부자, 하위 부자라고 한번 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위 부자들까지가 신생 부자들이 중위 부자급까지 빨리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위 부자들이 이것 봐라 씨, 내 자리도 얼추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제껴질 수도 있겠는데 쟤네들을 갑작스럽게 만만하게 나를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소액 정도는 부자들도 많이 들고 갑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그걸 계속 부정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가 이번에 BDO 이번에 이제 주관사를 바꾸셨죠. 그래가지고 회계 주관사 바꾸고 나서 이번에 처음 나왔던 보고서 내용인데 이번에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총 자산은 67억 달러 정도가 되고 총 부채는 66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준비금 부분, 초과 준비금 부분에 따른 논란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이것도 신경 쓰진 않는다. 왜냐? 이때까지 그 어려웠던 길을 외계인 인생 다 제끼고 합의하고 그렇게 성장해왔던 테더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거에 또 흔들릴 만한 그런 악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이때 물 들어온 김에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워 거버넌스 활성화, 스테이킹 라우터 기능, 그리고 ST 이더에서 이더로 환전하는 기능을 도입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법원 FTX 창업자 메신저 사용 금지 조치를 2월 21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21일 이후에는 뽀글이 형이 또 뭐라고 씹으리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자 평균 3.8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3.8년 정도를 보유를 했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성공 구도로 갔다라는 거죠. 수익은 봤다라는 겁니다. 최소값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도전했으면 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본전은 또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3.8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니 3.8년 정도는 좀 하셔야 투자자 마인드에 건강한 투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그룹의 CEO가 지난해 약세장이었지만 암호화폐 미래 낙관적이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앞으로 거래소에 암호화폐 거래하길 원할 것이다. 좀 기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 시장에서 수수료로 많이 챙겨 먹었으면 제발 CFTC 한테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 네, 하고 싶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파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기를 좀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이 회복기에서 약간은 지지부진해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 있는 분위기는 언제든지 이제 조정에 있는 시기로 넘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어느 시점에 또 분할 매수를 적재적소를 잘 맞춰가지고 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해도 조정이 또 나오면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또 조정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또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형태로 많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지금도 레벨이 업이 된 게 아니고 레벨이 그대로라는 것이겠죠. 한 단계 레벨 업을 할 거라고 하면 본인에 있는 이 생각이 있는 깊이, 그리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시장의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지식을 많이 나름대로 쌓아놓고 나서 본인이 본인 길을, 본인 진로, 본인 꿈을 향해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에 있는 결정에 있어서 추진력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면 다 망하죠. 예, 어떤 사업이 됐든 다 망합니다. 예,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 거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 거와는 다르죠. 투자도 그렇게 뭐 칼에 좀 비어 가면서 피도 좀 출출 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시장인 거예요. 예, 첫 술에 다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분명히 아는 그 광한대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본인이 밀고 있는 코인들, 문제 없는 코인들 위주로 잘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를 해놓고 그것이 문제 있는지만 없는지만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계속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 대신 알트코인은 스타트업에 내가 엔젤 투자자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와 이더리움 이미 확인되어져 있는 코인은 너무 비싸다라고 접근을 안 해버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상장이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돈이 다 손실 없이 돌아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위험성도 밸런스 있게 좀 맞춰서 하는 습관도 잘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이 과한 거는 포트폴리오만 보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